반갑습니다. 캐드 강사 매운탕입니다. 자, 오늘은 스윕과 로프트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윕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앞에 보시면은 이런 형상, 즉 우리가 이제 돌출은 돌출인데 특정 경로를 따라가면서 돌출이 돼야 되는 경우, 이걸 우리 예전에 돌출 배울 때 경로 돌출이다라고 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근데 경로 돌출은 이제 돌출의 한 옵션으로서 우리가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반면에, 이 스윕이라는 거는 똑같은 목적으로 사용할 때도 사용되어지지만 약간은 조금은 기하학적으로 경로 돌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경로 돌출을 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단조로운 경로 돌출이지만 이 시작의 파이프 시작의 그 원 지름은 뭐 50인데 끝나는 파이프의 지름은 뭐 20으로 줄이고 싶다. 이랬을 때는 이제 경로 돌출이 좀 힘듭니다. 왜냐면 경로 돌출이라는 자체가 하나의 면을 갖고 그대로 경로를 따라서 가는 돌출이기 때문에 앞과 뒤, 즉 시작되는 부분과 끝나는 부분의 면은 항상 똑같은 크기와 똑같은 모양을 가지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이 스윕이라는 거는요, 그 경로 돌출하고 똑같은 목적으로 사용도 되지만 시작은 50파이의 5로 시작을 해서 뭐 끝날 때는 10파이의 5로 끝나게 하고 싶다. 뭐 그럴 때도 사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다양한 옵션들이 있다 생각하면 되고요. 경로 돌출을 조금 더 옵션을 많이 만들어 놓은 기능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좀 편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지금 모델링 툴바, 우리 지난 시간에 모델링 툴바를 꺼내 놓은 적이 있을 겁니다. 자, 그 모델링 툴바에서 이 파란색 버튼 중에서 이렇게 뭐 뱀 형상을 갖고 있는 요 버튼, 이게 바로 스윕이라는 버튼인데, 자, 이 스윕이라는 버튼에 올려놓으니까 이게 스프링을 만들 때도 사용됩니다 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헤릭스를 이용해서 스프링 형상 경로에 해당되는 헤릭스를 그려주시고요. 거기 끝에다가 원을 그려주게 되면은 그 원이 헤릭스를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살을 채워주다 보니까 스프링 형상을 만들 수도 있겠더라. 자, 이것도 좀 이따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앞에 주어진 이런 파이프를 만들 때 이제 기본적으로 어떻게 만드는지를 이제 테스트하기 위해서 제가 임의로 스케치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그리는 걸 따라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반지름 25짜리 원을 그리겠습니다. 자, 반지름 25짜리 원을 그려주시고요. 자, 요거는 일단 지우겠습니다. 이런 형상을 만들 거라는 것만 이제 보여드린 거고, 얘는 좀 비슷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지름 25짜리 원을 그렸으면은 이 원이 따라가야 되는 경로를 그리셔야 됩니다. 이 반지름 25가 조금 크게 보여드릴까요? 자, 이 반지름 25가 따라가야 되는 경로. 자, 그놈을 그리게 되면은 라인으로 저는 그리겠습니다. 라인으로 한 점을 찍어서, 자, F8을 키고 똑바로 뭐 150 엔터, 150 엔터, 그리고 밑으로도 150 엔터, 오른쪽으로 150 엔터, 종료. 이렇게 150에 150짜리를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보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5가 이제 이 선의 시작점, 뭐 여기를 잡든 상관없는데, 뭐 여기를 잡는다고 가정을 하면은 여기를 시작점으로 해서 가다가 꺾일 거예요. 이렇게 꺾이는데, 꺾이는 점이 보통 보면 5 같은 경우는 이제 R이 생기죠. 꺾이는 부분에서 R값이 생기는데, 그 5의 꺾이는 점에서 R값을 몇으로 할 거냐 이제 정해 주셔야 되는데, 그 R값은 최소한 25보다는 커야 된다는 거죠. 아마 이거 우리 현업에서 종사하신 분 알 거예요. 5가 꺾을 때 이 지가 가지고 있는 반지름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꺾이는 반지름이 25보다 작게 하시면은 충돌이 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찌그러지죠.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F 엔터, R 엔터, 넉넉히 한 30 줄게요. 30 엔터. 그리고 멀티플 엔터로 이렇게 필렛을 좀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필렛 같은 경우는 아마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 2D 기능이니까. 자, 이놈을 이용해서 제 선을 하나로 묶어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 원이 얘를 따라가기 위해서는요, 선이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면은, 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경우 이 선 하나만 딱 따라가고 스톱이 돼버려요. 따라서 선을 선택했을 때 한 번에 논스톱으로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는 선이 하나로 인식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선을 하나로 묶어주는 기능 기억나시나요? 우리 2D 배울 때. 자, 내가 계속 지금 2D 기능을 말하고 있는데 길게 말 안 합니다. 왜냐면 여기 지금 3D 공부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2D를 길게 하면 손해가 되기 때문에 갑니다. PE 엔터. 자, 선 하나 선택하고 엔터. 조인 J 엔터. 나머지 모두 선택 엔터. 자, 이거 아실 거라 보고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폴리선을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건드려보면 알 수 있겠죠? 폴리선이 됐다는 것을. 자, 그리고 뭐 치수기면 지워놓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우리가 면에 해당되는 그 파이프의 지름,
반지름에 해당되는 면이고 이 면이 얘를 따라가면서 꽉 채워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요 면과 요 경로를 선택하고 컨트롤 C 복사를 합니다. 자, 여기서 V 포인트 넘어갈게요. 자, V 포인트 넘어가서 제가 잠깐 지워볼게요. 넘어가자마자 컨트롤 V 하면 평면도죠. 그럼 이 원을요 평면도라 가정을 하고 내비두고 얘는 여기다 두면 안 돼요. 경로는 그러니까 항상 면의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면의 수직 방향. 그러니까 지금 얘는 같이 눕혀져 있죠 지금. 자, 내가 한번 비교해 볼게요. 만약에 얘를 이렇게 갖다 놓는다 가정하에 Shift 누르고 살짝 돌려서 볼까요? Shift 누르고 돌려서 보면 이런 식으로 같이 눕혀져 있기 때문에 원이 따라가지를 못해요. 원은 그러니까 원이 됐든 네모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면은요 일단 수직 방향으로 돌출이 되면서 경로를 따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소직 이게 얘가 일단은 면 자체가 눕혀 있으면은 이렇게 위로 올라간 이 위로 올라간 수직 방향으로 가면서 뭔가를 따라가야 되는 건데 얘 자체가 눕혀져 있으면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하나의 예를 들어 보면은 만약에 원이 이렇게 세워졌다 치자 이거야. 이렇게 원이 세워졌으면은 이 원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건 지금 정면도라 가정했어요 제가. 원이 세워졌을 때는 돌출이 오른쪽으로 돼. 이쪽으로 되잖아. 그럼 이쪽 방향으로 경로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얘가 맞겠죠. 그때는 이 눕혀진 이 경로가 맞겠죠. 예, 보면 이렇게 눕혀졌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때는 이 눕혀진 경로가 맞는 방향입니다. 이렇게 같은 방향이 되겠죠. 하지만 지금 다시 돌아와서 처음에 이제 UCS V 포인트로 넘어오면은 XY가 깔려 있는 상태 평면도라 했습니다. 그 평면도 공간에 붙여넣기 했더니 두 개가 다 붙여넣게 됐는데 둘 중에 하나만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같이 사용을 못해요. 같이 눕혀져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따라서 만약에 평면도에 이 면, 즉 원을 붙여넣기 했다면 반드시 경로는 UCS 엔터, X 엔터, 90 엔터 이렇게 세워서 컨트롤 V를 한다는 거죠. 거기에 얘가 필요하다는 거죠. 거기에 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는 뭐 UCS 엔터, Y 엔터, 90 엔터까지 해도 상관없겠죠. 세워지긴 세워지는데 이쪽 방향으로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경로가 세워진 상태에서 만약에 여기다 갖다 놓으면 무브로 갖다 놓으면은 이 상태로 이제 우리가 좀 이따가 이제 할 겁니다. 경로 수입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따라간다 보면은 이 우측면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세워졌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정면도 이렇게 따라간다 보면은 우측면도는 세워지긴 세워졌는데 이렇게 세워졌기 때문에 마찬가지 되긴 합니다. 되긴 하는데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따라가면 되겠죠. 아이고. 네,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그쵸? 이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지금 정답이 정면도도 되고 우측면도 된다는 두 개 다 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거고 방향만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어느 쪽으로 돌출을 시킬 건지.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제가 이제 컨트롤 Z로 자, 처음 단계 돌아올게요. V 포인트로 넘어오자마자 이렇게 돌아왔고요. 자, 그래서 V 포인트 넘어오자마자 평면도에서는 이 원 그렇다면은 UCS 엔터, X 엔터, 90 엔터로 세워서는 이렇게 붙여넣기 해서 정면도에다 얘를 두겠다 이거죠. 그러면서 무브로 요 끝점을 잡아서요 이 원의 중심에다 갖다 놓으세요. 보기 좋게. 그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경로를 따라갈 거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수입 연습을 해볼 거예요. 수입. 자, 여기 상단에 보시면 이제 수입 버튼을 한번 찾아보세요. 수입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수입 버튼을 클릭하면은 항상 먼저 선택하는 건 면을 선택해야 돼요. 어떤 면을 돌출할 거냐. 자, 여기서 원이 되겠죠? 원을 선택하고 엔터. 자, 일단 엔터 한번 해주세요. 거기서 경로가 될 수입의 패스, 즉 수입이 따라갈 경로를 선택하랍니다. 요놈이 되겠죠. 클릭. 아주 간단한 원리죠. 여기까지는 경로 돌출과 똑같아요. 그냥 EXT 엔터, 물체 선택 엔터, P 엔터하고 경로 선택. 이거 똑같잖아요, 지금. 우리 앞서 했던 경로 돌출. 경로 돌출 기억 안 나시는 분은 앞으로 돌아가서 보고 오셔야 됩니다. 경로 돌출 어떻게 했는지. 자, 여기까지는 별반 틀린 게 없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수입. 자, 여기는 수입 버튼 눌러서 돌출할 면을 선택하고 엔터. 이어서 경로선 클릭하면 너무나도 쉽게 할 수 있다는 거. 오히려 이제 경로 돌출 그 패스를 이용한 것보다 더 편하죠. 얘가 빠르게 할 수 있죠.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자, 컨트롤 Z로 돌려놓고요. 이제 차근차근히 하나씩 더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수입 버튼 한번 눌러봅니다.
스윕 버튼 누른 다음에 돌출할 면, 여기서 원이죠. 선택을 하고 엔터까지 하세요. 뭐 여기까지 똑같죠. 여기서 보면은 스케일이라는 게 있어요. 스케일. S가 있죠. S. 자, S 엔터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1로 되는 거 보이세요? 자, 1을 내가 0.5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스케일 값이 보면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렇게 놓고 경로를 선택하면은요. 이렇게 보세요. 얘가 점점 가면서 끝나는 요 V의 면이 처음에 시작했던 그 반지름 25보다 절반이 작은 반지름 11.5가 되겠죠. 그때는 이렇게 시작으로부터 점점 좁아지면서 여기에서 끝나는데 끝나는 지점이 0.5가 되게 끝날 수 있더라. 처음 크기보다 2분의 1 크기로 좁아지게끔. 요게 바로 이제 스윕의 최대 장점이죠. 요런 것도 가능하다는 게. 자, 한번 볼까요? 확인해 볼까요? SHA 엔터 C 엔터로 요런 식으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어서 한 번만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컨트롤 Z로 돌려놓고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스윕 버튼 눌러보고요. 그리고 돌출될 면 선택합니다. 그리고 엔터를 하기 전에 여기 보면은 모드라고 해갖고 MO가 있는 거 보이시나요? MO 엔터. 자, 그 다음에 보면 그 안에 솔리드로 만들래, 서피스로 만들래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솔리드, 지금 현재 기본값이 솔리드로 되어 있는데 서피스를 선택하면, 즉 SU 엔터를 하게 되면은, 자, 그러면서 경로 선택하면은요 만들어지긴 하는데 요놈의 결과물이 어떻게 되나 보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서피스 형상, 즉 안에가 뚫려 버렸어요. 지금 안에가 뻥 뚫린 껍데기만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솔리드는 안에가 꽉 채워진 형상이라 보면은 서피스는 껍데기만 이렇게 돌출되는 거예요. 보면은 보세요. 안에 텅텅 비었죠 지금. 이런 식으로. 자, 모드 자체를 솔리드 대신에 서피스로 나오게 할 수도 있다는 거. 물론 서피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사용하면 된다는 거죠. 껍데기만 나오게 하고 싶으면은. 하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솔리드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솔리드로 만드는 게 일반적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컨트롤 Z로 눌러서 보여드릴게요. 자, 갑자기 에러 나오고. 자, 다시 하겠습니다. 스윕 버튼을 눌러서 면에 해당되는 거 돌출할 객체 클릭을 하고요. 클릭을 하자마자 MO 엔터라 했어요. MO. 자, MO 엔터라 해서 이번엔 서피스가 아니라 솔리드죠. SO 엔터. 그러나서 경로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별반 틀려지는 건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SHA 엔터 C 엔터로 색상을 입혀보면은요 안에가 꽉 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부피가 생성된 거죠. 부피가 생성되면 이제 물성치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뭐 무게도 우리가 산출할 수 있고, 그쵸?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솔리드와 서피스를 변형을 해서 할 수도 있다는 거. 요게 우리가 많이 쓰는 스윕을 보여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요 정도만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스윕을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요 좀 여러가지 경험을 좀 해보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몇 가지 더 보여드릴게요. 일단 UCS 엔터 2번, PLAN 엔터 2번, 2D로 돌아와서요 지워버리고 SHA 엔터 숫자 2 엔터로 풀어주시고, 자, 다시 한번 반지름 뭐 20짜리 원 하나 그릴게요. 간단하게 20짜리 하나 그려놓고, 자, 처음에 저희가 이제 라인으로 그렸죠 선을. 이번에는 라인이 아니라 우리 폴리선 그리는 거 아시죠? 폴리선. PL 엔터 시작점 클릭 F8 키고요. PL로 그리면 처음부터 뭐 150 엔터 150 엔터 밑으로 150 엔터 옆으로 150 엔터. 그냥 PL로 그리면 장점이 뭐야? 따로 폴리선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처음부터 PL로 그리면. 그쵸? 얘 같은 경우는 바로 그냥 PL로 그리면 더 편하겠더라. 그쵸? 이런 것도 이제 생각해 볼 문제고, 여기다가 F 엔터 R 엔터 35 엔터 멀티플 엔터 해서 라운딩을 주게 되면은 폴리선에다가 라운딩을 주면은 마찬가지 폴리선이 돼요. 그냥 그대로 폴리선 유지가 돼요. 라운딩이 돼도. 이렇게 봐보세요. 그쵸? 이거 좀 이제 생각해보라는 문제 드린 거고요. 처음에 라인으로 그릴지 PL로 그릴지는 여러분 자유고, 불가피하게 PL로 그릴 수 없는 형상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라인을 그려서 PE 엔터로 페디트로 묶어주면 되는 거고, 처음부터 라인을 그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면은 PL로 그리는 게 더 빠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3D 폴리라인이라고 했고, 그거 좀 이제 보셔야 되는데, 얘는 한 방향으로밖에 못 가요. 즉 이제 오로지 X 방향으로 또는 Y 방향, X, Y 방향으로밖에 못 가고 Z 방향으로 못 가잖아요. 이게 꺾이질 못하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부터 3D 상에서 3D 폴리라인 그리는 걸 이제 한번 해볼게요. 어렵진 않으니까 따라와 보세요. 일단 얘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요. 원만 가져갈게요. 원. 자, 원만 내가 컨트롤 C 해서 선택하고 컨트롤 C, 컨트롤 C 하고 V 포인트 1, 마이너스 1,1 넘어오시면 됩니다. 컨트롤 V. 자, 넘어오자마자 이렇게 했고요. 그냥 바닥에 지금 눕혀 있는 상태죠, 원이. 자, 얘가 이제 따라갈 그 경로를 그릴 건데 방금 전처럼 오로지 X, Y만 존재하는 경로가 아니라 X로 갔다 Y로 갔다 또 X로 갔다 Y로 갔다 갑자기 Z로도 가는 거지 방향이. 그러니까 X, Y, Z를 다 통과하는 그 경로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라인으로 그릴 건데 라인으로 그린 건 좋은데 우리가 폴리라인으로 그리셔야 돼요. 왜냐면 3D 상태에서 라인으로 실컷 그려놓고 나서 나중에 그 묶는 거는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3D 상태에서 X, Y, Z가 다 가야 되는데 이렇게 방향이 X하고 Y만 된다고 하면은 폴리라인 만드는 게 쉬워요. 조금 전처럼 2D 공간에서 만들어도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X, Y만 가는 게 아니라 X로 갔다 Y로 갔다 Z로 가다 보니까 이제 공간적인 개념입니다. 공간적인 개념. 자, 그러다 보니까 그 P 에디트로는 이제 묶어주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폴리선을 그릴 건데 3D 상에서 그리는 폴리선이라 해서 3D 폴리라인 3P예요. 3P. 네, 따로 안 적어드려요. 밑에는 잘 보세요. 3D 폴리라인이라고 해서 3P 엔터. 자, 3P 엔터 하면 이제 시작점을 찍어주고 이제 그려주면 되는데 이렇게 시작점을 뭐 원의 가운데를 찍어볼게요. 그래서 방향은 위로. F8을 눌러놔야겠죠. 자, 위로 맞춰놓고 150 엔터. 그리고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여보면요, 얘는요 이쪽 X로도 가고 Y로도 가고 Z로도 가고 내가 방향을 어디에 맞춰에 따라서 X, Y, Z로 다 갈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보면은. 그쵸? 자, 방향은 이제 X 방향으로 이렇게 맞춰놓고 150 엔터. 그러다가 갑자기 또 이쪽으로 150 엔터. 위로 150 엔터. 오른쪽으로 150 엔터. 밑으로 150 엔터. 앞으로 150 엔터. 다시 오른쪽으로 X 방향이죠. 150 엔터. 종료. 자, 종료할 때는 뭐 엔터 한 번 더 해도 되고 ESC 해도 되고. 어때요? 선이 이제는 막 3차원적인 선이 생기죠. 이렇게 보면은. Shift 누르고 한번 돌려볼까요? 돌려보면 이거 어때요? 이런 식으로. 아, 이렇게 이런 게 아마 좀 많이 필요할 거라 봐요. 회사에서는 이런 3D 형상의 배관도 우리 회사의 이제 파이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여줄 때 쓰는 굉장히 유용하겠죠. 간략하게 생각해봐도 굉장히 유용할 거란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경로를 따라가는 3D 폴리선을 그려봤는데요. 문제가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아쉽게도 3D 폴리선은요, 여기다가 이제 플랫을 줄 수가 없어요. 중간중간에다가 이게 내가 뭐 F 엔터, R 엔터, 30 엔터 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부위에다 이렇게 바로바로 3D 이게 필렛을 줄 수가 없어요. 참 이게 어떻게 보면 단점이자 한계죠, 한계. 어떻게 보면 여기 해서 요게 이제 어떻게 되는지 이제 판단을 잘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까. 나는 경로 만드는 것까지는 어렵지 않게 그릴 수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얘를 갖고 한 번에 한 번에 경로 돌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를 두고 그냥 스윕을 하면 되긴 하겠지. 보세요. 요 스윕 버튼 눌러서 면에 해당되는 원이죠. 원을 선택하고 엔터. 그리고 경로 선택해주면은 이렇게 그냥 되긴 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런 형상을 만들 거면은 괜찮아요. 이렇게 그냥 하시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 꺾이는 지점마다 이제 라운딩을 주고 싶다. 그러면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문제죠. 이거 라운딩 어떻게 줄 것인가. 막 얘가 X로도 라운딩이 지고 Y로도 라운딩이 지고 Z로도 라운딩 졌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어차피 F&T, R&T로 되지도 않는데. 그쵸? 자,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분해를 합니다. X 엔터로 얘를 선택해서 분해를 해주세요. 분해를 한 다음에 다 선이 따로따로 떨어지게 하세요. 뭐 선이 떨어져도 어쩔 수 없죠. 뭐 이미 뭐 경로는 만들어 놓은 거니까 폭파가 돼도 뭐 경로 틀어지는 건 아니니까 폭파를 하세요. 그래놓고 우리 지지난 시간이죠. 그 UCS 툴바에서 3포인트 UCS 아시죠? 3포인트 UCS를 이용해서 각각의 모서리에 원을 그려서 라운딩 처리할 겁니다. 한번 보세요. 3포인트 UCS를 클릭해서 첫 번째 여기가 정점이 되고 이쪽 선이 X, 아랫선이 Y. 클릭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선하고 이 선에 맞게 XY 붙은 거죠. 이 선하고 이 선에 맞게 XY 붙은 거예요, 지금.
그 상태에서 C 엔터, T 엔터로 이 선과 이 선을 클릭하면 클릭이 되죠. 반지름은 30 엔터. 이런 식으로 요 선과 요 선 사이에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TR 엔터 두 번으로 자르면은 자, TR 엔터 두 번, TR 엔터 두 번 하고 자르면 안 잘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게 3D상에서 잘 안 잘리는 경우도 있어요. TR이 안 먹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TR 엔터를 한 번만 하세요. 자, TR 하고 나서 엔터 한 번만 해. 그리고 주변을 모두 다 잡으세요. 이렇게. 그리고 엔터. 그리고 자르면 이렇게 잘 잘려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렇죠? ESC. 자, 여기는 완성. 이어서 여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긴 또 이제 한번 꼬이죠. 그러니까 이제 3포인트를 이용해서 정점이 되는 지점을 클릭하고 X와 Y를 클릭해주면 이렇게 요 선이 X가 되고 요 선이 Y가 되는 요 선상에 뭔가를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자, C 엔터, T 엔터, 클릭 30 엔터 이런 식으로 원을 그릴 수 있고 TR 엔터, 모두 선택 엔터 그리고 자르면 잘려지고 종료. 자, 여기도 한번 해볼까요? 3포인트 UCS 클릭해서 정점이 될 지점 클릭, X가 될 선 클릭, Y가 될 선 클릭. 자, X하고 Y는 뭐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와 여기가 X, Y랑 만나는 선이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지정을 한 거지, 뭐 X, Y가 뒤집어져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자, 이어서 C 엔터, T 엔터, 클릭, 30 엔터. TR 엔터, 주변 모두 선택 엔터. 자를 거 잘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위에도 마찬가지로 3포인트 UCS를 이용해서 정점 X, Y C 엔터, T 엔터, 클릭 30 엔터. 자, TR 엔터, 모두 선택 엔터. 잘라줄 거 잘라주시고 이렇게 다시 한번 3포인트 UCS로요. 정점 X, Y C 엔터, T 엔터, 클릭 30 엔터. TR 엔터, 주변 모두 선택 엔터. 클릭으로 잘라주시고요. 자, 한 번 더 3포인트 UCS를 이용해서 정점 X, Y C 엔터, T 엔터, 클릭 30 엔터. TR 엔터, 주변 모두 선택 엔터. 잘라줄 거 잘라주십니다. 자, 마지막 3포인트 UCS 다시 한번 클릭하시고요. 정점 X, Y C 엔터, T 엔터, 클릭 30 엔터. TR 엔터, 주변 모두 선택 엔터. 자를 거 잘라주십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필렛이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까지 필렛을 완성했으면은요. 하지만 이 폭발을 다 해놨기 때문에 선은 이제 뭐 선 따로, 원 따로, 선 따로, 원 따로 다 따로따로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서 이제 한 번에 논스톱을 하기는 힘들어요. 논스톱으로 우리 스윕 버튼 눌러 봐보세요. 스윕 버튼 눌러서 돌출할 면 원이죠. 선택을 하고 엔터. 그리고 경로는 이 선을 클릭해 볼게요. 그럼 딱 이 선이 하나밖에 없어갖고 이 선만 돌출이 돼요. 맞죠? 묶여있지 않다 보니까 그 선 하나만 인식을 받으니까 딱 그 선 길이만큼만 돌출이 됩니다. 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좀 더 편하게 하는 방법이 이렇죠. 일단은 여기까지는 해놓고 나서 면 UCS 우리 자, 면 UCS 배웠을 거예요. 지난 시간에 면 UCS를 클릭해서 이 위의 면을 잡는 거야. 원 기둥의 위의 면. 선이 아니라 면이에요. 자, 이 위의 면을 클릭하고 엔터. 그 다음에 서클을 이용해서 반지름 다시 그리는 거죠. 반지름 20인가요? 20짜리 원 다시 그리는 거죠. 이렇게. 그린 다음에 다시 스윕을 눌러주시고 원을 선택하고 엔터. 경로는 라운딩. 자, 요렇게까지 되는 거죠. 요렇게까지. 그렇죠? 다시 한번 면 UCS를 클릭하고 이번에는 이 앞에 면 여기를 클릭하고 엔터. 그리고 거기에 서클을 다시 하는 그런 거죠. 20 반지름 20짜리를 중심을 찍어서. 자, 그래서 지금 이 원이 다시 그려진 거거든요. 얘를 이용해서 스윕을 해볼게요. 또 스윕 버튼 누르고 원을 선택하고 엔터. 경로는 얘. 다시 한번 면 UCS 이 앞에 면을 잡고 엔터. 거기에 C 엔터로 중심 찍어서 20 엔터. 스윕 버튼 누르고 원을 클릭하고 엔터. 경로 클릭하고. 자, 그러면은 여기 지금 보시면은 얘는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살짝 Shift를 누르고 틀어서 봐야만 면이 보이겠죠. 이렇게
면이 안 보이면 면 UCS가 잘 안 집혀요. 그러니까 면이 보인 상태에서 면 UCS 집어야 됩니다. 자, 이걸 조금 이제 풀어놓고 좀 헷갈리더라도 잘 왔다 갔다 SH, AN터, C엔터를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서 좀 하시면 편하겠죠. 풀어놓고 하면은 이게 선이 너무 많아서 헷갈리잖아요. 자, 면 UCS 클릭해서 앞에 면을 선택하고 엔터, C엔터로 20엔터. 자, 그렇긴 그렸는데 쉐이드 모드가 입혔기 때문에 또 이제 선이 선택이 잘 안 돼요. SHA 엔터, 숫자 2엔터로 풀어주시고요. 스윕을 눌러주시고 방금 전에 그냥 원을 선택하고 엔터, 경로 클릭 이렇게. 자, 면 UCS 다시 한번. 자, 요 앞에 면을 선택하고 엔터, C 엔터로 20엔터. 20짜리 원을 그렸고요. 스윕을 클릭하고 원을 선택해서 엔터. 경로는 2라운딩. 자, 이렇게까지 됐고요. 자, 이런 식으로 됐죠? 자,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면 UCS를 선택하고 하면은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좀 더 해볼게요. 자, 면 UCS 클릭하고 이 위에 면을 선택해서 엔터, C 엔터로 중심 찍고 20 엔터. 자, SHA 엔터, E 엔터로 좀 풀어주시고요. 원을 정확히 잡아내려면은 쉐이드 모드를 풀으라고 했습니다. 스윕을 클릭하고 원을 클릭한 다음 엔터, 경로 클릭. 자, 계속해서 면 UCS 위에 면 엔터, C 엔터로 중심 클릭 20 엔터. 스윕 버튼 누르고 원을 선택하고 엔터, 경로. 다시 한번 면 UCS 클릭, 이 앞에 면 클릭 엔터, C 엔터로 20 엔터. 자, 스윕 버튼 누르고 원을 선택하고 엔터, 경로. 반복적으로 합니다. 앞에 면 잡고 C 엔터 20 엔터. 스윕 원 엔터, 경로. 마찬가지 앞 바닥면이 안 보이죠? 살짝 Shift를 누르고 틀어서 바닥면이 보이게끔 해 주십시오. 거기서 면 UCS 바닥면을 선택하고 엔터, C 엔터로 20 엔터. 자, 그래서 스윕 버튼 눌러서 방금 전에 그린 원을 선택하고 엔터, 경로 클릭. 이렇게. 다시 한번 면 UCS 바닥면 서클 20. 경로 돌출로 원을 선택하고 엔터, 라운딩. 자, SHA 엔터, C 엔터로 확인. 여기까지 됐고요. 면 UCS 앞에 면을 선택하고 엔터, C 엔터로 중심 찍고 20 엔터. 자, SHA 엔터, E 엔터로 풀어주시고요. 스윕 원을 선택하고 엔터, 경로. 면 UCS 앞에 면 서클 20. 스윕 원을 선택하고 엔터, 라운딩. 경로가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거의 다 왔는데요. 면 UCS 마지막. 자, 이 앞에 면을 선택하고 엔터, C 엔터로 반지름 20짜리 하나 그려주시고요. 스윕을 클릭하고 원을 선택하고 엔터, 경로 클릭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파이프가 조금은 수동적인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좀 손에 익으면은 저는 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조금 천천히 한 감이 없잖아 있는데 요게 조금만 숙달이 되면요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요거를 조금 활용을 잘 해주시면 좋겠다는 거. 그러면 파이프를 못 만드는 거 없을 거라 봅니다. 이게 바로 스윕이었죠. 자, 오늘은요 로프트까지 하려고 했는데 이 로프트까지 하면은 이 시간이 너무 오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윕까지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윕만 하고 마무리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로프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